안녕하세요. 소홍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19년 전기산업기사 실기 1회부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회 2번 문제예요. 용량이 30kVA의 단상 주상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의 어느 날의 부하가 30kW로 4시간, 24kW로 8시간, 8kW로 10시간 있다고 할 때 이 변압기의 일부하율 및 전일 효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부하 역률은 1이고요. 변압기의 전부하 동선은 500W, 철선은 200W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1부하율을 구하래. 1부하율. 1부하율이란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하루 중에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이 되겠죠. 그 평균 전력의 100분의 값을 얘기하더라. 그러면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 전력량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사용 전력량.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죠. 그럼 사용 전력량은 지금 얼마냐면 30kW로 4시간, 플러스 24kW로 8시간, 플러스 8kW로 10시간 지금 가동을 시킨 거죠. 8kW로 10시간. 자, 이 합이 지금 얼마냐면 392kWh가 돼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평균 전력. 평균 전력은 사용 전력량 392kWh를 24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이게 얼마냐면 16.33 정도 된대요. 16.33 kW가. 그러면 여기는 16.33에다가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예요? 30kW가 되겠죠. 30kW에 대한 100분율가. 자, 이렇게 해서 부하율을 구해보니까 이게 얼마냐면 54.44%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부하율을 구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일 효율이에요. 전일 효율. 자, 전일 효율 값을 구해볼게요. 전일 효율. 하루 중에 지금 효율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일 효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출력에 대한 출력 플러스 손실로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출력이 얼마냐면 여기 출력 값을 구해야 되는데 출력은 얼마입니까? 자, 총 392kWh가 됐어요. 쓴 시간이니까 392kWh. 그럼 여기도 392kW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 손실이 있겠죠. 자, 여기서 손실에는 우리가 흔히 손실은 철선과 플러스 동선의 합이니까 철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철선은 무부하시의 소원이 부하가 있든 없든 생기는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철선은 얼마냐? 24시간 동안에 생기는 손실이기 때문에 24 곱하기 2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이게 지금 킬로와트 아워니까 킬로와트 아워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00kW니까 얼마? 0.2kW가 되겠죠. 곱해 보니까 여기는 4.8kWh가 되더라. 그럼 플러스 4.8이 될 거예요. 자, 플러스 동선이 문제입니다. 동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I 자승의 R로 구하고 시간 T가 되겠죠. 그러면 동선을 한번 구해보시자고요. 자, 지금 변압기 용량은 30kVA예요.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 30에 대한 우선은 30kg예요. 곱하기 얼마? 4시간. 자,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플러스 30에 대한 24kW에 대한 제곱에 8시간. 자, 플러스 30에 대한 8kW에 대한 제곱에 10시간.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게 거기가 지금 손실이 얼마냐면 동선이 0.5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고 용량이고 이게 지금 0.5가 동선이니까. 자, 이걸 구해 보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4.92 킬로와트 아워가 나오더라. 그럼 여기는 4.92가 되겠죠. 곱하기 100분율. 자, 그러면 전일 효율이 얼마나 나오냐? 97.58%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압기의 효율, 자, n분의 1 보하냐, 전보하시의 효율이냐, 또는 전일 효율이냐에 따라서 효율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겠죠? 2019년 자, 1회 2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예요. 필회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필회기는 이상전압이 기기에 침입했을 때 그 파고값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자,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시켜 절연 파괴를 방지하며 방전에 의해서 생기는 속류를 차단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장치. 자, 이 필회기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개평 필회기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자고요. 가공전선이 있고요. 여기에 지중전선이 있어요.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만나는 곳에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뭘 설치합니까? 자, 필회기를 설치를 하더라 이거야. 필회기. 이게 필회기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직렬갭이고 이 부분이 특성 요소예요. 특성 요소. 그래서 자, 개평 필회기의 구성 요소는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한 자, 뭐가 있습니까? 쉴드링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자, 단독 접지가 되어 있다. 자, 필회기의 구비 조건 4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필회기의 구비 조건이란 첫 번째, 자, 뭐가 있습니까? 방전 개시 전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전 개시 전압. 필회기가 방전하기 시작하기 위한 전압. 방전 개시 전압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충격파에 대해서 있어요.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떨수록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 자,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을수록 유리하더라. 그 다음에 방전 내량은 자, 클수록 좋고, 자, 제한 전압은 자, 낮을수록 좋더라. 다음에 속류 차단 능력이 자, 우수해야 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4가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필회기의 제한 전압이란 무엇입니까? 필회기의 제한 전압이 뭐예요? 필회기의 제한 전압이 어떤 서지가 들어왔을 때, 자, 이 지금 요 부분과 요 필회기에 남게 되는 어떤 이상 전압을 방전시키고, 자, 이렇게 남은 전압, 필회기가 처리하고 충격파 전류를 자,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어떤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자 사이에 걸린 전압을 뭐라고요? 이걸 제한 전압이라고 해요. 그럼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하죠. 왜? 절연 협조의 가장 기준이 되는 전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회기의 제한 전압이란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자 전압이다. 또는 자, 필회기 방전 중에 필회기 단장 안에 남게 되는 자, 충격 전압을 뭐라고 한다? 필회기의 제한 전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필회기의 정격 전압이란 무엇입니까? 필회기의 정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필회기의 정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을 얘기한다. 그래서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 어떻게 구합니까? 알파, 베타, VM으로 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여유도, 접지계수, 계통의 최고 전압.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34만 5천 볼트예요. 그럼 필회기의 전격 전압은 288kV가 될 것이고 15만 4천 볼트입니다. 필회기의 전격 전압은 144kV가 되겠죠. 자, 투투나인이에요. 22.9kV인데 송전선은 21kV가 될 것이고 배전은 18kV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격 전압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란 했어요. 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란 뭡니까? 필회기 단장 안에 충격 전압을 인가했을 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개시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어떤 걸 자, 충격 전압을 줬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필회기에 자, 여러분들 자, 구비 조건, 구성 요소, 제한 전압, 전격 전압. 자, 이런 부분들 또 뭐가 있습니까? 필회기의 설치 장소. 자,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필회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예요. 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실내 바닥에서 3m 떨어진 곳에 자, 300칸델라, 광도가 300칼로인 전등이 있대요. 전등이 자, 얼마냐면 300칸델라가 돼요. 광도가. 자, 전등이 있는데 여기서 몇 미터 떨어졌냐면 3m 떨어진 지점이고 이 전등 바로 아래에서 수평으로 자, 4m 떨어졌어요. 4m 떨어진 지점에 자, 수평면 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입체각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럼 수평면 조도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부분이 될 겁니다. 위 수평면 조도 자, 이 h는 어떻게 구합니까? r 자승 i의 코사인 세타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수직면 조도, 이 수직면 조도는 어떻게 구해요? r 자승 i의 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거지. 자, 법선 조도, 법선 조도는 r 자승의 i로 구하겠죠. 그러면 여기 이 거리는 얼마가 돼요?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공식에 의거해서 얼마가 됩니까?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에 자, 제곱근에 대한 제곱이니까 없앨게요. 그 다음에 자, 광도는 300이고요. 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루트에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이 되고 자, 3이 되더라 이거야. 자, 이거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7.2럭스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자, 조명에서의 어떤 조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조도. 자, 여러분들 조도 구하는 식 아시죠? 거리 역제곱의 법칙, 그 다음에 입사각 여연의 법칙, 법선조도, 수평면조도, 수직면조도. 자, 공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예요. 13번을 보시게 되면 자, 신설 공장의 부하 설비가 표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변압기가 A, B, C 세 가지가 있고요. 부하의 종류에는 플라스틱 압출기, 일반 동력이 A 변압기, 전등 조명이 B 변압기, 플라스틱 압출기가 C 변압기예요. 출력과 수용률, 부등률, 역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가 되겠죠. 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수용률 이용하시면 되겠죠. 1번은 자, 수용률을 이용해보자. 뭐 수용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에 대한 그 최대 전력의 100분의 값이야. 그러면 이 최대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여기서는 설비가 얼마냐면 50kW예요. 50kW 곱하기 수용률 0.6. 자, 플러스 85kW 곱하기 수용률 0.4입니다. 자, 최대 전력 구하라고 했어요. 킬로와트. 그러면 이때 지금 부등률은 얼마예요? 1.3이 되더라 이거야.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부등률 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또 부등률을 이용해 볼 수 있겠지. 부등률은 자, 합성 최대 전력이에요. 최대 킬로와트고. 자, 여기는 자, 어떻게 됩니까?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 각 개별 수용가입니다. 이게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죠. 여기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 전력은 부등률을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나눠준 값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A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예요? 49.23kW가 될 것이고, 자, 이게 A 변압기가 되겠죠. 자, TRA. 그 다음에 TRB. 자, B는 자, 얼마입니까? 60kW 곱하기 수용률 0.8에 부등률이 1.1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43.64kW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 변압기는요. 자, 수용률이 얼마예요? 100kW고, 자, 설비 용량이 수용률이 60%, 0.6입니다. 부등률이 1.3이에요. 자, 풀어보니까 46.15kW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변압기 용량을 구해봤고요. 자, 이때 변압기 효율을 98%로 할 때 변압기 최소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효율이에요. 그럼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자,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우리 이것부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효율은
입력에 대한 출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압기는 입력값이기 때문에 그 입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을 출력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변압기 A 변압기는 효율이 얼마? 0.98이에요. 자, 곱하기 0률로 나눠줘야지만 킬로부터 암페어가 되겠죠. 킬로와트를. 그러면 0률이 얼마입니까? 0.8이네. 거기에 얼마요? 49.2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눠줘 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62. 자, 72kVA가 된다더라. 자, 2번 0.98 곱하기 자, 효율이 역률이 0.9입니다. 그럴 때 43.64kW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49.47 자,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더라. 자, 3번 C 변압기 용량은 0.98 곱하기 자, 표에서 보니까 역률이 80%예요. 0.8이고 자, 이때 킬로와트가 얼마입니까? 46.15예요. 46.15.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58.87 자,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뭐 부등률, 수용률. 자, 여러분들 수변전 설비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우리 김상현 교수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단상 이선식의 200V 옥내 배선에서 소비 전력이 60kW이고 역률이 65%인 형광등 100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분기 회로를 16A 분기로 한다면 분기 회로수는 몇 회선이 필요한가? 단 한 개의 부하 전류는 분기 회로 용량의 80%로 하고 수용률은 100%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분기 회로수는 어떻게 구해요? 상정 부하 용량에 대한 자, 전압 곱하기 자, 전류로 나눠 보시면 자, 분기 회로수를 구할 수 있다더라. 상정 부하 용량을 구해 볼까요? 그러면 60kW짜리가 몇 개 있어요? 100개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6000W가 되겠죠. 이걸 뭘로 나눠줘야 돼? 역률. 자, 0.65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볼트 암페어가 될 거예요. 볼트 암페어.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보게 되면 이게 얼마냐? 자, 9230.77 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9230.77 볼트 암페어고 전압은 200V예요. 200V고 전류는 16A입니다. 거기에 전류의 용량의 80%니까 0.8을 곱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3.61 회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16A 분기에 자, 몇 회로를 선정한다? 4회로를 자, 선정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분기 회로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하시면 돼요? PA 플러스 QB 플러스 C라고 하는 공식도 아시죠? 우리가 상정 부하 용량을 구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이에요. 자, 3상 4선식의 자, 22.9kV 중성성 자, 다중접지 방식의 가공전선로와 대지 간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자, 몇 분간 견뎌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절연 내력 시험이에요. 자,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고압이나 특고압으로부터 하죠. 어디? 권선과 대지 사이에. 그죠? 자, 어떤 권선과 자, 대지 사이에. 자, 몇 분간? 10분간 가해줘요. 어떤 전압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용 전압의 어떤 배수의 전압을. 그러니까 고압이나 특고압이니까 기준이 얼마? 7000V. 그래서 7000V 이하일 때는 1.5배 시험 전압을 가하고요. 이때 최저 전압은 500V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7000V를 자, 초과하게 되면 얼마요? 1.25배 시험 전압을 가하고 최저는 1350V가 되더라 이거야. 자, 이거는 어떤 방식에서? 비접지 계통에서. 그죠? 자, 5가지만 기억을 해보시자고요. 자, 22.9kV입니다. 다중접지예요. 그럼 자, 사용하는 전압의 배수는 0.92배가 되겠죠.
다음에 15만 4천 볼트예요. 15만 4천 볼트는 0.72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34만 5천 볼트일 때는 얼마 합니까? 0.62배를 합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0.64배가 되겠죠? 이 5가지만 기억을 하자. 이거는 어떤 접지 방식이에요? 직접 접지 방식이다. 자,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삼성 4선식의 229이야. 0.92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2.9. 자, 22.9kV 곱하기 0.92. 1배가 잠깐 못 되니까 22.9보다는 잠깐 낮겠죠. 그래서 21,060. 자, 8V가 되더라. 자, 인가하는 시간은요, 몇 분 동안 한다고요? 10분간 한다고요.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자, 요 배수에 대한 전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저는 이거 공부할 때 꼭 또 공부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접지 저항이에요. 접지 저항. 자, 접지 저항. 그 접지 저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접지 저항은 고압이나 특고압이 아닌 저압 회로에 관련된 부분이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019년 이외에 자 6번 문제예요. 다음 전동기의 회전 방향 변경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는 어떻게 우리가 자 회전을 바꿀까요? 여기에 인덕션 모터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삼상이니까 지금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자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 선 중에 두 선을 5결선 시키면 돼요. 세 선 중에 두 선을 자 이렇게 5결선을 시키게 된다면 임의로 자 이건 뭐가 됩니까?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뀌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역상제동, 플러깅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는 세 선 중에 두 선 이상을 자 5결선을 시키더라 이거야. 그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자, 단상 유도 전동기예요. 자, 이게 단상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선을 연결시키는데, 자, 보면 주곤선이고, 이거는 보조곤선입니다. 주곤선과 보조곤선의 접속을 반대로, 자, 결선을 한다면 회전 방향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직류 직권 전동기. 자, 직류 직권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자 이런 부분이 직류 직권이 될 거예요. 그때 계좌나 이 전기자의 본선을 자 반대로 바꿔주게 되면 뭐가 되더라? 회전의 방향이 반대로 되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자 유도 전동기에 대한 회전 방향에 대한 변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에 대한 변경은 어떻게 하냐? 자 어떻게 두 본선 중에 자 하나의 어떤 접속을 자, 단자를 바꿔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바꿔주게 되면 방향이 반대가 되더라 이거야. 이때 자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는 세 선 중에 두 선을 5결선 시키면 되는 것이고 단상 유도 전동기는요 주곤선이 있고 보조곤선이 있는데 주곤선과 보조곤선 둘 중에 자 어느 하나의 자 극성을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직류 전동기의 직권 전동기는 직류 직권 전동기는 어떻습니까? 계좌와 전기자의 자 극성을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 다 바꿔주게 되면 회전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좌나 전기자의 둘 중에 자, 하나에 대한 어떤 극성을 반대로 바꿔주면 되더라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8번 문제예요. 삼상 3선시 자, 배전선로의 한 선당 저항이 3옴, 리액턴스가 2옴이고 수전단 전압이 6000V, 수전단의 용량 자, 480kW, 역률이 0.8에 삼상 평형 부하가 접속되었을 경우에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력, 자, 송전단 역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시자고요. 우리가 삼상 3선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3옴이고 얘가 2옴이에요. 수전단이 6000V예요. 자, 그 다음에 수전단에서의 어떤 용량이 얼마냐면 얘가 480kW입니다. 자, 역률은 0.8이에요. 역률은 지상 0.8이랍니다. 자, 송전단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송전단 전압. 그러면 여러분들 송전단 전압 구하는 식 어떻습니까?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의 수전단 전압은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고, 이때 전류 구하는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자 VR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수전단 전압에 대한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로 구하면 되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자고. 자 6000에 플러스 자 6000에 대한 48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항은 얼마요? 3옴이니까 3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0.8에 대한 0.6이면 되겠다. 자, 이걸 가지고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6360V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송전단 전압은 6860V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공식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송전단의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전력을 구하랍니다. 전력. 그럼 이 전력 어떻게 구할까요? 전력.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의 지금 전력이 480kW고 수전단이 자, 여기서의 지금 손실이 일어나는데 여기 저항에서의 지금 손실이 발생이 되겠죠. 얼마만큼? 3배 I자승의 R만큼. 그러면 여기 자 송전단의 전력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송전단의 전력 PS는 3배 I자승의 R 플러스에 480kW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류 I는 자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니까 P는 48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루트 3 곱하기 6000 곱하기 0.8이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값을 구해보니까 57.74A의 전류가 흐른대요. 그러면 여기는 자, 3배 곱하기 57.74에 자승 곱하기 3 플러스 480이 되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보니까 여기가 얼마냐? 킬로와트를 구하라고 했어요. 킬로와트. 그럼 여기는 얼마 돼요? 510.01의 킬로와트가 된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 이 부분에다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셔야 돼요. 왜? 여기는 킬로와트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송전단의 역률을 구하셔. 자, 이 부분을 잘 지워볼게요. 역률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송전단 PS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니까 송전단의 역률 코사인 세타는 루트 3의 VI에 대한 P예요. 그럼 지금 이 P가 얼마였냐면 자 510이에요. 510 곱하기 0.1kW죠. 자 곱하기 10의 3승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송전단 전압이 6860입니다. 전류는 자 아까 57.74였죠. 자 곱하기 100분율가 얼마 나왔어? 80.18 자 퍼센트가 나오더라. 그래서 역률은 80.18%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력, 송전단 역률 값을 구해봤어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자, 10번 문제예요. 자,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재 방식 중에 자, 유효 접재 방식을 설명하고 유효 접재의 가장 대표적인 접재 방식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성점 접재, 개통 접재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중성점에다가 접지를 합니다. 접지를. 자, 접지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접지 임피던스가 자, 0인 어떤 접지를 해요? 직접 접지 방식을 쓰겠죠. 그러면 자, 유효 접지라고 하는 건 뭐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건 사고상이 되는 것이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이 건전상이 돼요. 이것도 건전상이 되겠죠? 그럼 자, 어떻습니까? 일선 지락 사고 시에 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얼마예요? 1.3배 이하가 되도록. 자, 1.3배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걸 유효 접지라고 합니다. 유효 접지. 그래서
자, 어떻게 해요? 직접 접지를 하더라 이거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다. 그럼 유효 접지라고 하는 건 뭐야? 자, 일선 지락사고 시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의 중성점에다가 접지를 하는데 그때 전위 상승이 얼마 이하가 된다? 1.3배 이하가 돼야 된다. 그때 하는 접지 방식이 뭡니까? 직접 접지. 그럼 직접 접지 방식을 해보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어요? 직접 접지는 이때 흐르는 지락 전류가 최대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자, 최소가 된대요. 근데 몇 배? 1.3배 이하가 되도록 하대요. 이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런 레벨을 낮출 수가 있고 보호 계전기가 확실하게 동작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지 전압을 저하시킬 수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락 전류가 큰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최대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통신선상의 유도장애가 발생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과도 안정도가 나빠진다. 그런데도 직접 접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원 레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자, 전력책을 가지고 공부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접지의 비접지 방식에 대한 특징들 또는 소 리액터 접지 방식에 대한 특징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거리 계전기의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의 자, 임피던스를 자, 70옴이라고 하면 계전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단 PTB는 15만 4천에 대한 110이고 CT의 변류비는 500대 5이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돼요.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의 임피던스예요. 자, 그럼 이건 1차 측이 될 거예요. 1차 측의 임피던스가 되겠죠. 1차 측의 임피던스가 계전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가 이게 2차 측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2차 측의 임피던스는 자, 옴이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를 볼트로 나눠주는 거니까 V2에 대한 I2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V2는 자, 여기에 PT가 있고 CT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V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까요? V2는요. 그죠? 자, 여러분들 V2라고 하는 것은 V1 곱하기 PTB분의 1이고요. I2라고 하는 것은 I1 곱하기 CTB분의 1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자, 여기는 V1 곱하기 PTB분의 1이고 여기는 I1 곱하기 CTB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I1에 대한 V1 곱하기 자, PTB에 대한 CTB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됩니까? 그렇죠.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 1차 임피던스 G1이 될 것이고 곱하기 PTB에 대한 자, CTB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G1이 얼마? 70옴이고 곱하기 자, CTB는요. 5분의 500이 될 것이고 자, PTB는요. 자, 110에 대한 15만 4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기에서 풀어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자, 이게 얼마 나와요? 이 부분이 5옴이 나오더라. 5옴이. 그래서 자, 계전기에서 본 임피던스가 얼마가 된다? 5옴이 된다. 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식은요,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절대 이 식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식을 유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자, 19년 3회. 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삼상 3전식 전로에 연결된 삼상 평형보화가 있다. 자, 평형보화입니다. C상의 P점에서 단선이 됐대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단선이 됐대요.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은 단선전 소비 전력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 계산식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소비 전력을 얘기했기 때문에 원 소비 전력은 지금 얼마가 돼요? 자, 여기에서의 소비 전력은 경렬 연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R분의 2의 자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어요. 델타에서는. 그러면 자, 델타 열선에서의 소비 전력은 3배의 R분의 2의 자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단선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단선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R이 되고 R인데
자, 단선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자, 뭐가 됩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단선이 일어났어요. 단선이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자, 직병렬 여기는 2R이 되겠죠. 2R이. 그렇죠? 그럼 단상이 되더라 이거야. 단상이. 그 단상에 대한 걸 구해 보니까 자, 전력 전체 합성은 어떻게 됩니까? 2R 플러스 R분의 자, 2R 곱하기 R이 돼서 3R에 대한 2배의 R 자승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R이 되겠죠. 저항값이요. 자, 이제 3분의 2R이 된답니다. 그럼 그때 자,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전력은 자, 3분의 2R에다가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3분의 2R에 2의 자승이니까 왜? R분의 2의 자승이 단상의 전력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2R에 대한 3배의 2의 자승이 돼요. 그러면 R에 대한 3배의 2의 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P 델타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 전력이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배의 R에 대한 2의 자승은 여기 자, 2배의 R에 대한 3배의 2의 자승과 같기 때문에 요 부분이 약분이 되니까 얼마가 되더라? 2분의 1배만큼 감소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 만약에 C상의 P점이 단선이 되었다고 했을 때 부하의 소비 전력은 자, 단선전 소비 전력에 비해서 얼마만큼 줄어들더라? 2분의 1배만큼 줄어들더라.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 그래서 델타는 우리가 지금 삼상결선이고 만약에 여기서 단선이다 보면 이거는 뭐가 돼요? 단상이 되더라 이거요. 그래서 R분의 V 자승이라고 하는 자,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2번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은 분기 회로의 전선 굵기를 표준 공칭 단면적으로 산정하여 쓰시오라고 했어요. 전압강화는 2V 이하이고 자, 배전 방식은 교류 220V 단상 이선식이다. 자, 그때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단면적 A는 단상 이선식이기 때문에 17.8Li에 대한 1002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전압 강화와 자, 이 분전망의 길이 자, 전류 I예요. 그러면 I는 얼마나 돼요? 우선 I는 자,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입니다. P는 얼마나 됩니까? 1100W가 될 것이고 전압은요 220V예요. 220 곱하기 1이 되죠. 그러면 전류는 몇 암페어 전류가 흘러요? 5암페어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5암페어. 자, 5암페어. 자, 5암페어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는 총 몇 암페어 전류가 흐릅니까? 30암페어가. 여기는 25, 여기는 20, 여기는 15, 15암페어 전류가 흐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17.8 곱하기 L은 모르겠고 전류는 자, 전체가 지금 몇 암페어? 30암페어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1000 곱하기 전압 강화는 지금 몇 %라고 했어요? 2V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2가 되겠죠. 그럼 L 값 구해야 되겠네. 부하 중심점간의 거리. 자, L은 전체 전류의 합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자, 거리와 전류의 값을 곱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총 몇 미터입니까? 지금 여기가 12미터죠. 12 곱하기 30 플러스 25 곱하기 6 플러스 20 곱하기 6이에요. 자, 플러스 15 곱하기 6 플러스 10 곱하기 6 플러스 5 곱하기 6.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 27m가 나오죠. 27m. 그러면 여기는 27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단상 2선식이네요. 이건 단상 3선과 삼상 4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만 여러분들 이렇게 고치면 돼요. 자, 곱하기 몇입니까? 단상 2선식이니까 2를 곱해 보시면 35.6Li에 1002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돼요?
35.6 곱하기 27 곱하기 30이 될 것이고, 자, 1000 곱하기 2V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14.42 스퀘어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KSC, IC 규정에 의거해서, 자, KSC, IC, 자, 규격에 의거 얼마짜리 선정한다? 16 스퀘어짜리를 선정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자, 자주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에 관련된, 자,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회 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자, 7번이에요. 자, 60W예요. 60W에 6300대 210에 50kVA의 단상 변압기에 있어서, 자, 임피던스의 전압은 170입니다. 자, 임피던스 와트는 700W예요. 변압기의 지역률 0.8인 전격 부하를 건 상태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몇 %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변압기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2차 측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2차 측의 전격 전압을 2차 측의 전격 전압으로 나누어진 백분율 값으로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식은 쓰지 않죠.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성분이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가 퍼센트 강화를 이용해요. 그래서 보니까 지역률이니 P에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Q에 사인 세타로 구하죠. 전압 변동률을. 그럼 이 P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저항 강화는 기준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백분율 값이 돼요. 그럼 퍼센트 저항 강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자, 전격 전류를 곱해보니까 전격 용량에 대한, 자, 이게 뭐가 됩니까? 그렇죠? 자, 동선이 되겠지. 임피던스 와트. 그럼 전격 용량은 50이 될 것이고, 그때 임피던스 와트는 얼마예요? 700이 되겠네. 700 곱하기 100분율. 자, 그래 보니까, 자, 얼마 됩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저항 강화는. 자,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게 1.4%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는 1.4 곱하기 지역률이 0.8이고요. 자, 플러스, 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어떻게 구하냐? 기준 전압에, 자, 2차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에 대한 전격 전류인데 이거 갖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임피던스 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전압에 대한, 자, 전압 강화의 백분율 값이에요. 이때 기준 전압이 지금 6300이죠. 6300에 대한, 자, 뭐가 됩니까?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에 전격 전류가 흘렀어. 그때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죠. 자, 170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2.7%가 나오더라. 그러면 퍼센트 리액턴스는 어떻게 구해요? 자, 2.7%의 자승 마이너스에 1.4%의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하면 퍼센트 리액턴스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31%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2.31 곱하기 무효율 0.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구해보니까 2.51%가 되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전압 변동률. 변압기의, 자,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시의 전격 전압에 대한 2차 측의 전격 전압의 차를 2차 측의 전격 전압으로 나누지 않고 퍼센트 강화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이 공식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강화에 관련된 공식을 여러분들이, 자, 알고 계신다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8번 문제예요. 어느 공장의 수전 설비에서 100kVA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에서 273kW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자, 단상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발생했어. 그럼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돼? V 결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단상 변압기 두 대로 V 결선해서 전력을 공급할 경우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역률은 1로 계산하고요.
V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최대 전력 어떻게 구합니까? 변압기 최대 전력은 자, PV는 어떻게 돼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얼마예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은요. 자, 100kVA가 되겠죠. 자, 100kVA. 근데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자, 1을 곱해 보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100 루트 3이 돼서 173.2kW가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이고. 자, 2번. V 결선된 상태에서 273kW 부하 전체를 연결할 경우에 과부하율은 얼마냐? 자, 보니까 V 결선했을 때 자,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좀 얼마요? 자, V 결선했을 때 변압기 용량은 173.2예요. 이때 자, V 결선된 상태에서 얼마를 연결했어요? 273kW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과부하율은 얼마 됐다는 얘기입니까? 157.61%가 자, 이게 지금 과부하가 됐다는 얘기지. 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를 꼭 해주시고 V결선에서 높아심에서 자, V결선의 이용률이란 얼마예요? 자, 두 대의 변압기에 대한 출력은 얼마가 됩니까? 86.6%가 될 것이고 자, 고장비, 출력비예요. 고장 전은 3배 분해되는 것이고 고장 후에는 루트 3배 P가 되니까 57.7% 정도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자,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 단상 이선식에 교류 배전선이 있는데 자, 전선 한 선의 저항은 0.04ohm이고 리액턴스는 0.05ohm이고 부하는 자, 유도성이다. 자, 220V 3kW일 때 급전전의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급전전이에요. 단상 이선식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0.03이고 0.05ohm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하는 무유도성의 220V에 3kW. 자, 여기서의 이게 3kW일 때 자, 급전전의 전압 이게 얼마냐 그랬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자, 전압 강화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VS는 자, VR 플러스 한 선당이니까 2배 I의 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구해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자, 급전전의 무이동성의 전압은 220 플러스 2배. 자, 전류가 얼마일까요? 전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V의 자, 여기서 P는 V의 VI 코사인 세타니까 I는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220 곱하기 1에 자, 전력은요 3 곱하기 10에 3승이 되겠죠. 자, 저항은요 0.03 자, 곱하기 1 그죠? 플러스에 0.05 곱하기 0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무유도성이니까. 그러면 전압이 얼마 나와요? 220점 자, 82가 된다더라. 자, 이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진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회 10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여러분들 뒷부분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 게시판에다가 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자,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 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자, 기원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또 마지막 2020년 자, 전기 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